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젊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금방 회복됐는데요. 요즘은 며칠을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이런 증상들은 한꺼번에 잡아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술안주로나 먹는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징어에는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징어도 바다의 인삼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피로회복, 간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에 오징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고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오징어 드시는 조리법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하나둘씩 생기게 마련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요. 눈은 침침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눈이 계속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해져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물질이 잘 안 빠지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망막 세포가 약해지고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거죠. 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과 DHA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100g당 300에서 400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대한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술 드신 다음날 해장국에 오징어 넣어 드시면 속이 풀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우린은 또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살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요즘 에너지 음료에 타우린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타우린은 우리 눈의 망막에도 아주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에요.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일본 안과학회지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오징어가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100g당 약 140mg이 들어있어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서는 DHA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어요. 치매 예방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 일주일에 두세 번 오징어 드시면 뇌 건강 유지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징어에 들어있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우린 역시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징어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100g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예요. 오징어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와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 주자예요. 100g당 약 85kcal 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오징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또 무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오징어 뭇국, 오징어 무침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둘째,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온 조합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셋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오징어가 소화가 좀 어려운 편인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추예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성질의 오징어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오징어 부추볶음은 스테미나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자, 다섯 번째, 레몬이나 식초입니다. 산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2배에서 3배 정도 높여줘요. 오징어 회 드실 때 레몬즙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적정 섭취량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오징어 한 마리가 200에서 300g 정도 되니까 반마리에서 한 마리 정도 드시면 돼요. 건강한 조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뭇국입니다. 물을 나박썰기에서 먼저 끓이다가 무가 반쯤 익으면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국간장으로 간하고 대파 마늘을 넣으면 완성이에요. 무의 소화효소가 오징어 소화를 돕고 국물이라 소화 부담도 적어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이에요. 오징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게 썰고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새콤달콤하니까 입맛도 돋우고 간 건강에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징어 양배추 볶음입니다. 오징어에 칼집 넣어서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 양파, 당근을 채 썰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굴소스로 간하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에요.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네 번째, 오징어 콩나물밥이에요. 쌀 위에 콩나물을 올리고 그 위에 손질한 오징어를 올려서 밥을 지으세요.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서 드시면 한 그릇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피로회복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지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장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분이 오징어회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을 여러 개 드셨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위에 돌이 생겨서 내시경으로 제거한 사례가 있어요. 오징어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감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곶감이나 떫은 감에 탄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녹차나 홍차도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와 홍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오징어 드시면서 진한 차를 함께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셋째,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징어에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0g에서 25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식이지침에서도 2015년부터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권고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한 번에 100g 정도 적당히 드시고 내장 부분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넷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오징어가 좀 질긴 편이라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씹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나 양배추처럼 소화를 돕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오징어는 괜히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타우린이 소고기의 10배 이상 들어있어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DHA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 혈관 건강, 빈혈 예방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에요. 고단백 저칼로리라서 근육 유지와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다만 감, 녹차,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부담되시면 무나 양배추와 함께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한국은 세계 1위의 오징어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그만큼 친숙한 식재료인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제대로 챙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무나 미나리, 양배추와 함께 오징어 드셔보세요. 피로도 풀리고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콜라겐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가지만 챙기세요. 몸속 콜라겐 60세가 넘으면 4분의 1로 줄어들죠. 20대 중반에 100%였던 콜라겐 생성 능력이 40대가 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60세가 넘으면 25%밖에 남지 않습니다. 75%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빡빡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처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콜라겐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영양소와 콜라겐을 지키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왜 콜라겐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걸까요? 피부는 물론이고 뼈, 근육, 관절, 장 점막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의 접착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멈춰가는 겁니다. 문제는 콜라겐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세월이 흘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자외선,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콜라겐을 훨씬 더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올바른 영양소를 제때 챙기면 이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60대에게 콜라겐 생성 능력이 25%에서 62%까지 회복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콜라겐은 먹어도 그대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분자가 너무 커서 몸이 소화하면서 다 쪼개버려요. 진짜 핵심은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 수 있게 재료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재료가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입니다. 4위는 단백질, 정확히 아미노산입니다. 콜라겐은 결국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들려면 그 원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글리신, 프롤린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글리신은 콜라겐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아미노산입니다. 이 원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가 갖춰져 있어도 콜라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가장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래 끓인 사골국물, 닭곰탕, 속꼬리찜입니다. 뼈와 연골을 오래 끓이면 안에 있던 글리신과 프롤린이 국물로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끓이는 시간이거든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끓여야 영양소가 충분히 우러나오는데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영양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사골국을 고아 드셨던 게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였습니다. 국물 요리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닭가슴살, 달걀 흰자, 두부로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단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몇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해 버리거든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 두부 한 모, 저녁 닭고기 한 토막 이렇게 나눠서 꾸준히 채워주시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3위는 구리입니다. 콜라겐 섬유가 만들어지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섬유끼리 서로 교차 결합이 되어야 진짜 탄력이 있고 탄탄한 조직이 완성됩니다. 이 마지막 결합을 완성하는 게 바로 구리거든요. 구리가 없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져도 흐물흐물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마지막에 시멘트로 굳혀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구리가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구리와 아연은 서로 흡수를 경쟁합니다. 아연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구리가 결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균형 있게 채우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구리가 가장 풍부한 식품은 단연 굴입니다. 굴 100g에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구리가 들어있어요. 굴이 제철이 아니거나 드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캐슈넛이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캐슈넛 한 줌, 약 30g 정도만 드셔도 하루 구리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채울 수 있거든요. 간식으로 그냥 집어 드시기만 해도 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구리가 풍부하거든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으로 하루 2~3조각 정도만 드시면 구리 보충과 함께 항산화 효과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중금속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하단 링크에다가 중금속이 없는 다크 초콜릿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걸 드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구리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위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세포가 콜라겐을 다시 만들라는 신호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200가지가 넘는 효소 작용에 관여하는 미네랄인데 그 중에서도 콜라겐 합성 요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핵심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 가동 버튼 같은 겁니다. 재료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이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아연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상처 회복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탈모가 심해지거나 미각이 둔해지는 것도 아연 결핍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특히 활동량이 줄고 식사량이 적어진 어르신들일수록 아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아까 3위 굴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실 굴은 아연도 최고입니다. 굴 하나로 구리와 아연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고기도 좋습니다. 특히 살코기 부위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자, 1위는 비타민 C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전부 갖춰져 있어도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 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콜라겐을 구성하는 원료들이 강력한 삼중 나선 구조로 단단하게 엮이려면 비타민 C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콜라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합 공정의 핵심 부품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지는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역할과 지키는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영양소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수백 년 전에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던 선원들이 과일을 전혀 먹지 못하면서 괴혈병에 걸렸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빠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게 비타민 C 부족으로 콜라겐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C가 콜라겐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이 이야기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 C 우리 밥상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고추 하나만 봐도 그래요. 풋고추 100g에 비타민 C가 무려 1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오렌지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피망도 마찬가지거든요. 피망 반 개만 드셔도 권장량은 훌쩍 넘습니다.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고 그냥 썰어서 드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시면 반찬으로도 훌륭하고요. 양배추는 쌈으로 드시거나 겉절이로 드시면 비타민 C를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빼놓을 수 없죠. 아보카도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콜라겐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귤 2개, 3개, 딸기 한 줌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단 비타민 C는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끓이거나 볶으면 절반 이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고추도, 피망도, 브로콜리도 가열을 최소화하고 생으로 드시는 게 비타민 C 섭취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콜라겐을 만드는 4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3위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채워 넣어도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밑 빠진 떡에 물 붓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요, 영양소만큼 중요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콜라겐은 깊은 수면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잠자리에 드신 직후에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바로 이때 콜라겐 생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챙기셔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요. 주무시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습관이 콜라겐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두 번째는 자외선 관리입니다. 피부 노화와 관련된 손상의 최대 90%가 자외선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가벼운 선크림 하나가 콜라겐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단, 햇볕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고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한낮 강한 자외선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세 번째는 장 건강인데요. 장이 건강해야 콜라겐 원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셔도 흡수가 안 돼요.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장 점막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전통의 식단이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마지막 네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몸 안에 당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콜라겐 섬유를 딱딱하게 굳히고 망가뜨립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콜라겐이 파괴되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식사로 잘 안 되신다면 바나바잎 추출물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가벼운 산책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2주 정도 지나면 피부 윤기가 먼저 달라져요. 거울 보실 때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또한 한 달쯤 지나면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시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채워지면서 관절을 감싸는 완충 역할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도 편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라겐이 장 점막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뼈가 단단해지고 관절이 편해지고 속이 편해지면서 일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각 순위마다 드린 작은 팁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를 바꿔줍니다. 혈압, 혈당, 무릎 관절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잡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콩나물 그냥 해장국 재료라고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고 치솟은 혈당을 잡아주고 약해지는 뼈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성분이 이 조그마한 콩나물 안에 전부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식재료입니다. G20 정상회의 때 각국 퍼스트 레이디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식탁에 오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하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지나쳤던 이 식재료가 사실은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런 콩나물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건지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콩나물의 비밀은 바로 아스파라간산과 이소플라본이라는 두 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아스파라간산은 우리 몸속의 피로물질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팍 풀리는 게 바로 이 성분 덕분이에요. 이 성분이 해장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쌓인 피로를 풀고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꾸준히 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해요. 이소플라본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에게도 혈관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콩에는 원래 비타민C가 전혀 없거든요. 콩이 싹을 틔워서 콩나물이 되는 순간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납니다. 발화 후에 5에서 6일 정도 사이에 비타민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데 이게 바로 콩나물을 신선할 때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콩나물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마늘과 돼지고기입니다. 콩나물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을 꼭 넣어보세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피로물질을 분해하는데 마늘의 알리신이 더해지면 피로회복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여기에 돼지고기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재료인데 알리신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콩나물국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돼지고기 수육이나 제육볶음을 한 접시 넣으시면 피로회복과 간 기능 관리에 아주 유리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 번째라서 두부입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에는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와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더해지면 혈관을 보호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 두부조림 하나면 반찬 걱정도 없고 혈관 걱정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표고버섯과 잡곡밥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뼈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면서 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뼈를 유지하는 데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칼슘을 뼈에 붙잡아두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잡곡밥까지 더해지면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한 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조합 중에서 오늘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입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콩나물 한 줌, 두부 반모, 표고버섯 두세 개,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된장 한 숟가락 반이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500ml를 붓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썰어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는데 이때 뚜껑을 열고 끓여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넣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냐면 콩나물의 이소플라본과 비타민 K가 뼈와 혈관을 지키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붙잡아주고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된장까지 더해지면 장 건강에도 유리하죠. 혈관 건강, 뼈, 근육, 장을 한꺼번에 챙기는 국 한 그릇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콩나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맵기 듬뿍듬뿍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음식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부글거리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느냐가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좋다고 해서 뭐든 같이 드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먹으면 콩나물의 좋은 성분을 다 망쳐버리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콩나물과 우유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직접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콩나물 드신 후에 바로 우유 한 잔이나 라떼를 즐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나물과 우유의 단백질이 서로 엉키면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콩나물 드신 날은 우유나 라떼는 조금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 무침하실 때 식초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콤달콤하게 식초나 초고추장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맛은 있지만 식초가 콩나물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어서 몸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콩나물의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당기신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풍미를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콩나물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시거나 몸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콩나물국 끓이실 때 생강 슬라이스 2~3조각만 넣어보세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콩나물 얘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콩나물 혼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늘과 돼지고기를 곁들이면 피로 회복이 되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표고버섯과 잡곡밥을 더하면 뼈와 혈당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쑥 버무리 아시나요? 이 향긋한 쑥향. 봄만 되면 생각나는 이 향긋한 쑥향. 이 쑥을 쌀가루에 버무려서 짜는 이 소박한 이 맛. 저희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 기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봄만 되면 이 쑥을 찾으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쑥은 특히 봄에 제철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봄만 지나면 쑥이 맛이 써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이 제철 봄나물 이 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봄나물이라서가 아니라 쑥 버무리에는 몸에 정말 대단한 게 들어있어요. 오늘 이 쑥 버무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지, 특히 혈관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제대로 만드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군침이 너무 도는데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짭짤하고 쑥청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쑥 버무리는 크게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쑥이랑 쌀가루,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떻게 좋은 건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초록색의 이 쑥이에요. 쑥은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은 약용 식물입니다.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에서 쑥을 100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표현할 만큼 다양한 효능이 기록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건강 관심이 많으시죠? 이 쑥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베타카로틴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이 콜레스테롤이 왜 문제냐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마치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어서 좁아지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고혈압, 동맥경화로 이어지거든요. 베타카로틴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다 쑥에는 칼륨 성분도 풍부해요.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칼륨이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쑥에는 탄닌 성분도 있어요. 탄닌이 혈액 속에서 혈관을 녹슬게 하는 과산화지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세포가 노화되고 동맥경화로 이어지거든요. 탄닌이 이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 이 쑥에는 철분, 칼슘, 비타민C까지 풍부합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고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는 면역을 높여줘요. 이렇게만 들어도 쑥이 왜 보약이라고 불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쑥 버무리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쌀이 있습니다. 쌀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한 식품이에요. 밀가루 음식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처럼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위장 자극이 거의 없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쑥과 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쑥 버무리가 왜 건강식으로 좋으냐면 쑥의 혈관 건강 효능, 쌀의 소화 편한 성질이 딱 만나는 거예요. 혈관도 챙기면서 속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 쑥버무리 너무 좋지 않나요? 혈관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은 이 쑥버무리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맵쌀가루 300g, 쑥 150g,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스푼. 이게 전부입니다. 놀랍죠? 믹서기가 없어도 되고 방앗간에 안 가도 돼요. 마트에서 파는 시판 쌀가루 쓰시면 됩니다. 먼저 쑥 손질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쑥은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살살 흔들어 씻어주세요. 흙이나 이물질이 빠져나오거든요. 건져서 물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다 빼는 것보다 살짝 남아있을 때 쌀가루를 버무리면 쌀가루와 쑥이 잘 붙습니다. 쑥이 준비되셨으면 이제 쌀가루입니다. 맵쌀가루에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스푼 정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제 쑥을 쌀가루에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버무리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쑥을 쌀가루에 버물버물 묻혀주시는 거예요. 버무리다 보면 쑥향이 손에서도 나기 시작해요. 온 집안이 쑥향이 퍼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 쑥 버무리 찌시면 되는데요. 찜기에 면포를 하나 깔아주세요. 버무린 쑥을 자연스럽게 겹겹이 쌓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누르지 마세요. 수북하게 쌓인 것 같지만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눌러버리면 사이사이 공간이 없어서 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뚜껑에 맺힌 수증기가 쑥 버무리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면포로 뚜껑을 감싸주시고요. 이 김이 오른 냄비에 찜기를 올리고 센 불로 20분 쪄주세요.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요. 열어보시면 딱 먹기 좋게 이렇게 익어 있습니다. 맛은요,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쑥 버무리 제가 먹어보니까 포슬포슬하면서 촉촉한 식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쑥의 은은한 맛이 쌀가루의 구수함과 만나서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에요. 이거 빨리 끄고 제가 더 먹어야겠습니다. 설탕이 약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몇 개를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팥이나 콩을 바닥에 깔거나 대추를 고명으로 올리면 고급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팥을 약간 넣었는데 먹었을 때 그 달고 쑥의 그 향과 팥에 씹히는 그런 맛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졌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쑥 버무리처럼 쑥을 더 간편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제가 돌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쑥 버무리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어요.
쑥버무리를 드실 때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귤이나 오렌지 같은 비타민C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쑥에는 철분이 풍부해요. 그런데 철분을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이 쑥처럼 식물성 철분은 5% 정도만 흡수가 됩니다. 근데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높여줘요. 6배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쑥 버무리 드실 때 귤 한두 개 정도 곁들이시면 쑥의 철분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귤이 없으시면 방울토마토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와 유기산이 풍부해서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쑥차예요. 쑥 버무리 드시면서 남은 쑥으로 쑥차 한 잔 곁들이시면 쑥의 시네올 성분이 소화를 도와줘서 쑥 버무리가 속에 더 편하게 내려갑니다. 쑥차는 말린 쑥 한 줌을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반대로 쑥 버무리 드실 때 피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꼭 피해주세요. 커피나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철분 흡수가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쑥 버무리 드신 후에 최소 1시간, 2시간은 커피나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쑥은 성질이 따뜻한 식품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조심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임산부 분들은 자궁 수축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쑥즙이나 쑥차처럼 농축된 형태로 드실 때는 과다 복용 시에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쑥 버무리. 이 쑥 버무리는 쑥과 쌀이 만난 음식입니다. 이 쑥의 베타카로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돼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 조절에 좋고요. 탄닌은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철분, 칼슘, 비타민C까지 풍부해서 면역력, 뼈 건강,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쌀가루가 소화를 도와줘서 속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쑥 버무리의 진짜 매력이에요. 귤이나 토마토는 곁들이시면 철분 흡수율까지 올라가요. 커피나 녹차는 쑥 버무리 드신 후 1시간, 2시간 뒤에 드시길 바랍니다. 재료는 쑥, 쌀가루, 소금, 설탕, 달랑 4가지입니다. 20분이면 완성이 돼요. 봄에만 드시기에 너무 아까운 쑥 버무리로 맛있게 챙겨 드세요. 오늘도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